자, 오늘 4월 7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미국의 관세 부분, 이 부분에서 크게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이 계속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약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은 이전에 혹시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을 일단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는 그냥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은 거의 V자 반등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반등했던 부분, 소위 말해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여기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요게 깨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상승 파동에 지금 61.8% 지점까지도 일단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까지만 깨지면은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오늘 형성되어 있는 캔들 자체가 자 지금 보시면은 5% 정도는 일단 빠졌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걸쳐진 봉이거든요. 걸쳐진 봉이 저가가 안 깨지면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깨지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 뭐 2265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깨질 가능성을 일단 염두는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2140까지 일단 열게요. 아시겠다라고 하신 분들 체크 2140까지 일단 열고 조금 더 시장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오늘 했는 것처럼 그냥 단타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단타하는 부분을 못 따라오실 수도 있는데 못 따라오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 우리가 세 종목 정도 접근을 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8% 정도 이제 수익을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분도 오픈 이것도 오전에 했었고 얘도 한 8% 정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 플러스를 내긴 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현재의 이제 실현 손익을 보게 되면 일단 플러스를 일단 내기는 했는데 당분간 시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눈만 틔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당분간 이렇게 가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에는 기관들도 없죠. 근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일단 이전 저점 언저리까지 다 먼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로 627포인트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652포인트니까 아래로 한 30포인트 정도 일단 남아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역시 관세 부분인데 관세 이슈들을 우리가 잘 잡고 넘어가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관세하고 관세 부분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뭐 상승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그건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만 밀리는 건 아니죠. 미국도 지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약 한 최근에 한 6조 정도 6조억 달러 정도가 일단 시장에서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MSCI 전 세계 지수가 일단 3.5% 정도 일단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를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정 부분을 보면 이제 4월 9일 날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요때 이제 중국의 34% 정도 그 다음에 EU에 지금 20% 정도 이렇게 추가 관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가 얘기를 할 때 한 달 정도 유예를 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자면 시장이 예상 외로 지금 빨리 얼어붙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또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듭니다. 어찌되었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곧장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의 대응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34%를 이제 관세를 맞으면 미국에 대해서 자기도 34% 정도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4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4월 9일에 때리겠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4월 11일에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4월 9일이나 4월 9일, 4월 10일에 이전에 뭔가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어떤 회담은 6월 달로 일단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협상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EU도 역시 마찬가지죠. EU도 지금 투표를 통해서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 9일입니다. 여기도 4월 9일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EU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약 28억 달러 규모의 지금 관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투표가 EU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투표가 4월 9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이슈가 대부분 4월 9일, 4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요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요때 이제 좀 안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너무 큰 악재야. 너무 큰 악재가 나오면 요걸 갖다가 약간 뭐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작은 악재로 이렇게 바뀌면 시장이 떠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까지는 안 가네. 협의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있구나. 라고 되면은 시장이 뜨는 경우도 일단 있는데 그 부분의 기준이 일단은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가 금방입니다.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2개월 정도 안에 이 선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뭐가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경우 뭐 여러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기본소득, 복지 확대, 공공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일단 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소비재.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원시가 많이 했던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역 화폐 이런 거 막 뿌려가지고 안에서는 경제가 막 돌아가게끔 어떤 식으로든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통이라든지 식음료 관련된 부분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최근에 뭐 이마트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유통 식음료 관련된 종목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T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 완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 5% 목표 그리고 핵무기 개발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시장 안에서는 규제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무기 개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에너지 부분에 민감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핵을 뭔가를 할 때는 미국의 규제를 좀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단지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요즘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안철수 씨가 지금 뭐 분위기가 조금 나쁘진 않죠 그쪽에서 그렇죠?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랩이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단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물주가 있고 대선 테마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물주는 지금 막 너를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오전에 단타하면서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홀딩스가 잡혀서 대상홀딩스에서 뭐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일단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막 롤링이 막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는 소비재 유통업종, 오세훈 후보 관련돼서는 방위산업 건설업종,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바이오테크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를 지금 대통령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에 그냥 있을 거냐,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이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거냐, 국민들한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빼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럼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원래 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3,836억 원 정도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초기 설계 부분은 서울 용산의 제1 집무실의 한 3분의 1 규모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가 만약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수도가 진짜 행정수도가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행정수도는 행정수도인데 각급 장관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세종시에서 다시금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청와대 넘어가는 거하고 국회가 넘어가는 게 이제 진짜 큰 상징적인 효과 자체가 있죠. 시장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 관련돼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심심찮게 지금 물론 이제 대전 MBC에서 이전에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1월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탄핵 국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일단 뜨거운 관심거리로 일단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세종이 지금 보면은 옆에 이제 청주공항도 있고, 그쵸? 공항도 가깝다 보니까 국제공항이죠, 거기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는 좀 말씀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군들은 종목 등락만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종목 등락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장이 일단은 바닥 잡기 전까지는 놓으세요.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시장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시장이 막 밀립니다. 조정을 받으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시장 조정을 받으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종목이 만 원에서 얼마까지 반토막이 막 날 수도 있죠. 5천원까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5천원까지 밀리면, 만 원에서 5천원까지 밀리면 50%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보통 경악을 하고 아이고 주식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5천원에서 바닥 잡고 만 원까지 오르면 이건 100%거든요. 보이시는 분들 체크.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질 때 종목을 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좀 지겹지만 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장 돕니다 라고 해서 5천에서 만원까지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 수익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게 사실 50%만 오르면 7,500원이면 50%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퍼센티지 게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뭘 안 해도 돼요. 뭐 어차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멈추고 돌 때 놓치지 않겠다. 멈추고 돌 때 놓치지 않겠다. 이 사고방식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이 밀릴 때는 그래서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또 우리가 교육방송 있습니다. 교육방송. 지금은 5시 정도에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놓치면은 또 녹화 방송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빠질 때 내공을 익혀서 시장이 돌 때 딴 사람 100% 수익을 올릴 때 난 더 이상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죠. 시장 힘들지만 요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오를 때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멘탈 잡으시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